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핀란드에서 고등교육학으로 박사과정을 밟다가 한 달만 전쯤 귀국한 수진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국회에서 일을 하게 할 때 알게 된 정대화 총장님과의 친분으로 이런 귀한 발언의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총장님께서 이 단체의 창립식을 맞이해서 핀란드 사회에서 느낀 것들에 대해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그 사회를 관찰하면서 우리 사회에 대해 깨달았던 몇 가지만을 좀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핀란드에서 지냈을 때 한 가지 가장 인상적으로 눈에 들어왔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신기할 정도로 너무 선하고 수더분하고 한국 사회에서 흔히 느껴지는 각박함이라던가 여유 없음이 사회적 공기 속에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국 사회 대비 느리고 또 문화적으로 어떤 척이란 것이 없고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점이라던가 중고 의류 상점이 공항에 입점되어 있을 정도로 허례허식이 적은 모습 등 우리 사회와는 너무나 다른 면이 많이 보이다 보니 이 사회는 어떻게 이렇지? 라는 궁금증을 갖게 됐었습니다. 게다가 날씨조차 척박해서 1년 중 체감상 겨울은 3대 2 이상이고 겨울에는 해도 잘 뜨지 않는 우울한 환경인데 제가 핀란드에 있을 당시 세계 행복지수 6년 연속 1위의 국가라는 발표가 나서 더욱 그 궁금증이 증폭됐었습니다. 그런데 핀란드 친구들을 사귀게 되고 핀란드 사회 이모저모를 보다 보니 핀란드 사람들은 평등과 웰빙이란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일례로 핀란드 수도인 헬싱키시는 시의 토지의 면적의 63%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토지의 주택을 시민들에게 적당한 가격에 임대하는 공공토지 임대제라는 정책을 써서 잘 사는 이들만 이른바 노른자 지역에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도 좋은 지역에 살 수 있도록 분배해서 학교 간의 학업성 지도에도 편차가 나지 않도록 조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제가 연구를 하던 대학 캠퍼스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건물들이 일반인들도 큰 버튼을 눌러야만 천천히 열리는 무거운 전기문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런 문들로 되어 있는 것인지 겨울이 추워서 바람을 막기 위한 것이냐고 제가 핀란드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놀랍게도 장애인들을 위한 것이라면서 90몇 프로의 일반인들이 일상에서 항상 그 무거운 문을 여는 불편함을 당연하게 감수하는 사고방식을 보았습니다.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핀란드 사회를 가동시키는 그 사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은 약자의 속도에 맞춰간다는 것이었고 이것이 단순히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이런 전기문 외에도 집에 돈이 없어도 공부할 의사만 있다면 얼마든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무상 등록금이라던가 노후에 돈이 없으면 나라에서 집 등을 다 제공해주는 복지제도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놓아 제가 또 한 번 공부해본 적이 있었던 미국과는 다르게 길거리에 노숙인 한 명도 보기 어렵던 그 일상의 모습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제도가 인간답게 사는 것을 뒷받침해주다 보니 사람들의 정신적 여유로 환원되어서 핀란드 친구들을 보니 지인의 결혼식이 있으면 말 그대로 수백 명의 하객들이 하루 종일 참석해서 신랑 신부를 축하해주고 몇 달 전부터 장기자랑을 준비한다든지 또 큰 돈을 벌지 않아도 도시 중심가의 쾌적한 집에 살고 우리나라처럼 온 국민이 부동산, 재테크, 사교육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노후 걱정 없이 삶을 즐기는 모습 등을 보게 되면서 저는 한 나라의 국가 정책이란 것이 개개인의 삶의 행복도를 어느 정도 좌우할 수 있는지 체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통해서 다 같이 잘 사는 이런 복지제도는 단순히 몇 명의 리더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합의했기 때문이고 또 우리 사회가 오늘날처럼 애를 낳지 않고 젊은 층이 결혼을 하지 않고 사교육비, 자살률 등이 최고점을 찍는 현실을 갖게 된 것은 많은 사회 현상들이 그러하듯 어느 몇 가지 요소만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크게 보았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리더십과 일반 국민들의 서로 간의 과제 회피 현상의 몫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 문제만 봐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서열화된 대학 체제라든가 또 학벌주의는 오래전부터 근본적인 개혁을 필요로 했지만 그 시스템을 통해 양성된 우리 사회 리더들은 기득권을 수정해야 하는 시스템은 결코 손을 대지 않았고 대입제도만을 수없이 손댄 결과는 얼마 전 역대 최대로 갱신된 사교육비처럼 보시는 바대로이고 국민들 역시 왜곡된 시스템 속에 우리 아이들에게 더 이상 이런 교육을 물려줄 수 없다는 의식으로 보다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머리를 맞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시스템 속에서 빨리 앞서 나갈까에만 집단적으로 몰두하면서 함께 과제 회피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측면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뢰 앞서 말씀드린 그런 핀란드 사례처럼 해외 사례를 얘기할 때 그 사회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역사나 배경이 있겠지라고 합리화하기도 하지만 그럴 만한 여유가 현재 우리 사회의 각종 통계 지표 등을 보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모두 공감하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결국 오늘날 우리 사회 이런 고질적인 문제들은 단지 제도나 리더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성원들의 사고방식이나 패러다임의 전환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기에 그런 면에서 이 사회가 조금이라도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이 공감연대라는 사람 냄새나는 이름의 단체를 만들어주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귀한 분들께 정말 감사함을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전 국민의 공감연대 회원 가입을 기원하면서 부디 이 단체가 한국사회의 심폐소생술 역할이 될 수 있기를 응원하고 저 역시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